안녕하세요.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비분명리 고급편 학원 365페이지 묘월계수를 공부해 보시자고요. 묘월은 얼어있던 대지가 녹고 점차 양기가 실해져 가지만 아직 양기를 실감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유력한 병화가 아니고는 천우신조의 음덕을 논하기 어렵다. 양기가 많고 화기가 왕성해야만이 계수의 쓰임이 드디어 드러나는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계수가 신강신약을 떠나서 이 병화가 있어야만이 이 계수의 쓰임이 드러난다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화기가 쇠약하거나 약하고 수기가 왕성하다면 이 계수의 쓰임이 없기 때문에 천덕꾸러기 인생으로 변한다. 즉 다시 말해서 어디 가서나 인기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인기가 없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된다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유력한 병화가 아니고는 천우신조의 음덕을 논하기 어렵다. 계묘일주가 된다면 두 개의 묘월의 계묘월이기 때문에 두 개의 묘목이 되기 때문에 매우 흉하다. 그래서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어서 육친과 배생의 덕을 논하기 어렵다. 그러나 계사일주나 계미일주가 된다면 천을 귀인의 복록을 누릴 수 있으나 계수가 태악하다면 유운토 생목을 못하므로 만물의 피로 용수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임자시나 계시를 만나는 것이 길하다. 계유일주이거나 계해일주가 된다면 유해가 비록 인수이며 비겁일지라도 유금은 묘유충의 금목 상전이 발색이 되기 때문에 매우 흉하다 그래요. 해수 또한 해묘 합에 의해서 더한 승목으로 변해서 화식을 시키므로 가난하게 된다. 그러므로 일주 묘월에는 계유일주가 되거나 계해일주는 별로 좋을 바가 없다 그래요. 그러므로 사주에서 지지, 신금이나 유금 또는 해수를 만나더라도 시주에서 만나야 길하다. 정묘월에 계유일주가 된다면 천국지충으로 꽃밭을 진이긴 형상이니 일사무성이 되기 쉬운데 태양이 화창하고 축시나 사시를 만나 사유합이나 사유축으로 충중봉합이 된다면 병이 있고 약을 만나는 것이므로 길하다. 그러나 인생에서 한두 번은 폐재를 겪고 가정이 깨어지기 쉽다. 묘월에 태양이 없으면 성장하지 못하는 음지식물이 되므로 거두어 들일 것이 미약하게 된다. 계수는 오로지 목기의 피로용수가 되어주고 윤토시키는 사명이므로 태양이 없으면 제복이 미약하며 직업과 남편, 자식, 조상이 하천하다는 것을 상징한다. 을묘월의 태양이 화창하다면 피부와 모발이 아름다운 미남 미녀가 된다. 정묘월은 정화를 쉽게 득제하려다 폐제를 당하기 쉽다. 정화와 계수의 만남은 강제적 득제를 상징하는데 정화는 한승목과 계수에 의해서 화식을 당하므로 부친의 흉사가 있거나 부친이 당주를 낳은 후에 폐제를 당하게 된다. 그러므로 정화 별빛보다는 병화 태양이 더욱 길하다. 묘월에 계사 일주로 태어난다면 묘목과 사화는 천을귀인이 쌍을 이루므로 병화가 있으면 화창에서 재물이 풍성하며 이때는 정화가 있어도 화식으로 논하지 않는다. 그러나 태아가다면 흉하므로 반드시 임자씨를 만나야 좋은데 태아가다면 묘목과 사화 천을 귀인이라 할지라도 감당하지 못하므로 일사무성이 되므로 경신, 신유씨를 만나는 것도 길하다. 월지, 식신격이
천을귀인이나 문창성일 때 충으로 식신을 파극시키면 대응하여 화륙의 창부가 되는 경우도 많고 종교에 귀하는 사람도 많으며 흉사당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므로 어느 사주나 식신이 파극당하면 흉명이 된다. 만약 목국을 이루었다면 유력한 경금이 있어야 하는데 이때도 병화는 있어야 한다. 귀맹이 되기 위해서는 화창한 날이 되어야 하며 진토가 있고 설계하는 목기가 많다면 경금이 꼭 필요하다. 만약 신약하다면 신금이 길하며 해수나 자수 중 한 글자가 있어야 하는데 시제에 있을 것을 요구한다. 병화가 있고 경금이나 신금은 없으나 지지 신금이 있으면 작은 부귀를 누린다. 신약할 때 개수가 또 있으면 총명하고 상황을 판단하는 능력이 좋으며 금기 과다하고 유력한 병화가 없으면 하천하며 천우신주의 음덕은 기대할 수가 없다. 자, 묘월에 태어난 개수일간 사주 명식을 보시자고요. 개묘년 을묘월, 개일주가 신유시에 태어났다. 격국을 먼저 잡아본다면 이 개수의 을목은 음양이 같은 을목이기 때문에 식신격이 되고, 이 묘목은 개수의 천을귀인이라고 하는데 이 묘월에 묘목은 너무나 한습하다. 그런데 두 개의 묘목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 콩나물 시루와 같은 상태인데, 더더군다나 이 개수가 개해일주로 와서 해묘합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요. 그래서 더한 습목으로 변해버렸다. 그래서 콩나물 시루와 또는 미나리 깡과 같은 그러한 상태이다 그래요. 이 병화가 있어서 을목을 성장시켜 줘야 하는데 이 병화가 없고, 더더군다나 시주에서 신유시를 만나서 이 사주가 거꾸로 돌아가는 음기로 가는 상태와 같다 그래요. 그래서 매우 위험하고 큰 발복이 일어나기 어렵다 그래요. 이러한 사주에서는. 왜냐하면 반드시 있어야 할 병화 태양이 없다. 즉 다시 말해서 이 개수는 어디 가서든지 천덕꾸러기가 되지 않고 자기의 멋과 자기의 품위, 그것을 자랑하고 또 귀부인으로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병화 태양이 한 글자 있거나 정화가 한 글자가 있고 사화나 오화 한 글자가 있어야만 귀부인 행세를 하게 되는데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너무 사주가 음습하다 그래요. 비록 인수, 직업, 식상의 기분이 엇비슷해서 식대관이 기운을 나누고 있어서 좋다고는 하지만 그렇지가 않다. 어떠한 경우라도 조우의 조건을 성립시켜 줘야만 된다 그래요. 그런데 두 개의 계수가 만나서 더욱더 한랭해져 버렸다. 그러면은 이 을목은 묘월이지만 이 을목의 물상은 설이 맞은 배추다. 이렇게 얘기가 된다 그래요. 그래서 문제가 또한 있다. 그리고 이처럼 묘월 한승목에 해묘합이 되고 두 개의 계수가 있으면 수목 응결 현상과 같아서 이 계수의 을목 식신, 자기 자신이죠. 자기 자신의 자궁이다 그래요. 자궁이 얼어버렸다. 자궁이 이렇게 얼어버리면 여자 사주에서 불감증이 되는 그러한 경우가 많다 그래요. 그리고 또한 이처럼 이것은 이 목기는 두뇌를 상징한다 그래요. 그래서 두뇌를 상징하는 이 두뇌가 얼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두뇌 회전이 좋아서 머리가 좋은 것이 아니다 그래요. 머리가 좋게 되지 않다. 또한 이 부분에서 보면은 해묘가 합을 해서 미토를 불러오고 있다 그래요. 또한 유술해 하면서 술토를 또 불러왔다 그래요.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술미가 있다. 그러면 이 계수에서는 자기의 남편은 미중기토가 남편이 되는데
여기에서는 자기 자신과 합의되는 술토가 더 좋다. 그러니까 처음에 만나는 사람은 미중기토 남편을 만나고 나중 후부는 술중무토가 될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사주, 이 신금과 을목이 있는 이러한 사주는 포목점이나 미장원계통 이쪽으로 많이 나간다 그래요. 그리고 또한 그런데 이 사주에서는 학생들을 가리키는 교사직도 바람직하고, 또한 이 신금이 현침으로 있는데 이것이 인수로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간호사가 되는 것도 좋다 그래요. 그 다음에 치과 관련, 치유생의라고 그러던가, 그렇죠? 이쪽도 괜찮다 그래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사주에서는 미토가 있고 지금 해묘이 목국을 이루어서 자기 식상궁이 굉장히 태강하다. 그리고 학생들이 많다. 어찌됐건 가리키는 그러한 임무에 개수 목소리가 청하에서 잘잘잘 흘러나가는 목소리이기 때문에 강사 직업이 되는 것도 괜찮다. 그 다음에 간호사, 치과 이 부분이 성립이 되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서 술토가 들어와서 술, 유, 묘가 있기 때문에 묘술의가 있는 사람은 한의 계통 쪽으로도 많이 나간다 그래요. 한의사. 그 다음에 간호사, 한의사, 보건복지 소속으로 나가는 것도 길하겠다 그래요. 어찌됐건 처음 대운이 병진정사 무호기미 대운이 흘러가기 때문에 이 대운에서 자기의 모든 인생 목적을 다 세워야 된다 그래요. 모두 다 인생 후반 인생 살아나갈 것까지 다 만들어야 된다 그래요. 이 부분에서. 그래서 이 사주는 정기신이 되는 임비식 삽자가 유력하므로 귀부인격이 되어 부귀를 이루는 사주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사주 등급으로 본다면 하류층에 해당한다. 중류층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병화 태양이 없으므로 음지식물로 변하는 을목이며, 병화가 없는 계수는 유통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계수는 태양이 화창해야만 만인의 칭송을 듣게 되며 쓰임받는 계수가 된다 그래요. 그리고 인물 또한 좋아진다. 그런데 신금 역시 활동성이 살아나게 된다. 병화가 있어야만. 그리고 투출된 천간의 관계에서 계수는 신금을 좋아하지만 신금은 계수로 인해 망신을 당하는 것과 같으므로 계수를 싫어하고 오로지 임수가 있기를 요구한다. 또한 을목과 신금 역시 불미한 관계로 신금은 을목보다 간목이 있기를 요구한다. 을목과 계수의 관계는 무해무덕하지만 계수는 간목을 좋아한다. 이처럼 천간정신에서 서로 꺼려하는 관계로 사주가 구성되면 발복이 작다. 당주는 해묘합에 의해 을목이 물속에 잠겨 승목으로 변하는 형상으로 흉하게 되었다. 신격은 식록과 제복을 만드는 귀성이라 하지만 병화가 없는 을목은 화려한 꽃을 피우지 못하므로 당주의 삶의 무대 역시 화려한 꽃을 피우지 못한다. 그러므로 하류층이 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임비식 삼자가 유력하면 길명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정말 중요한 것은 계절에 따른 일간에게 필요한 천간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점이며, 있어야 할 곳에 필요한 글자가 있고 없을 곳에는 그 글자가 없어야 귀부인이 된다. 이 사주는 병화가 없으므로 부친의 덕이 없으며 재물 또한 빈약하다. 그러니까 반드시 있어야 할 글자, 병화가 있거나 정화가 있어야만이 아버지의 덕이 좋고 재물의 덕이 좋아진다. 많아진다. 재물 또한. 그런데 있어야 할 글자가 없기 때문에 아버지의 덕도 없고 어머니의 덕도 없다. 그리고 또한 내 자식이 자식궁에 가야 되는데 처음부터 잘못되었다 그래요. 자식이 인수가 되어서 자기 자신이 앉아야 할 자리를, 목기를 파극하는 이러한 형태. 이것은 상당히 흉하다 그래요. 그래서 부친의 덕이 없고 재물 또한 빈약하다. 또한 부친의 덕이 없으니 신유로 온 모친은 과부가 되는 것이며, 당주는 부모의 덕이 없으니 큰 발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특히 요즘 시대는 부모의 유산, 유업의 덕이 있어야만 살아가기가 편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 세상은
자수성가한다는 말이 참 힘든 세상이다 그래요. 다만 이 사주가 다행인 것은 입태월 병호가 용신이 되어주고 해묘가 합을 해서 미토를 불러오므로 그것이 반갑다. 그러므로 서민층에서도 상격을 구성하는 명식으로 변한다. 해묘가 불러온 그 미토의 정화가 암장되어 있으므로 그 정화가 아버지이며 미중기토가 남편이므로 부친과 남편은 귀신 같은 존재이고 일시지 사이 술토가 공합되어 남편으로 들어와 있으니 재혼하게 되는 명식이다. 당주는 두 개의 묘목과 해묘합을 함으로 재혼하게 되는데 귀신과 같은 미토와 술토 또한 남편으로 해묘미의 미토로 식상합을 하였고 묘술합으로 식상합으로 99% 재혼하게 된다. 부친인 미중정화는 승목에 질식당하고 간여지동 신금 모친을 만나니 일찍 사별하는 부친이며 모친 역시 술중정화 남자를 만나 재혼하게 된다. 예전에 필자가 산기도를 다닐 때 보면 이처럼 귀신과의 이쪽 저쪽 쌍합에 식상합이 되면 정말 귀신과 잠자리하는 무속인 여성들을 여러 보았다 그래요. 그래서 이 불러온 여기에서는 미토도 식상과 합, 자기 자궁과의 합이다. 근데 이 술미는 귀신과 같은 자들이거든. 이 불러왔기 때문에 형체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술토 역시 묘수합을 하고 있거든.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탁해져 버리는 상태이다 그래요 이게. 그래서 이러한 자기 식상과 저렇게 불러와서 잠자리 하는 사람들, 무속인들이 그 귀신과 잠자리 진짜 하는 사람을 여러 봤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인간하고 같이 그 잠자리를 하면은 정말 아무런 재미도 없고 귀신하고 잠자리를 하면 그렇게 그냥 막 천상을 갖다가 유람하는 것 같은 그러한 기분이 든다 그래요. 근데 그 부분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가 눈으로 안 봐서 모르는 부분이고 다만 자기 착각이 그러한 식으로 형성이 됐지 않을까 하는 그 생각도 전혀 그 무시할 수는 없겠다 그래요. 어찌됐건 당주는 칠성줄의 주상의 업인사를 가지고 태어난 개해 일주로 해묘합에 의한 당주에 나타남은 을목이 되는데 주상전인 신유의 제사상을 차리고 을목곡각으로 기도하는 형상이며 공엽된 술태와 술의 천문을 이루니 당주는 무속인이 되었다. 원래 이 사주는 교육계로 투신하여 남의 자식을 내 자식처럼 사랑하고 아끼는 일생이 가장 보람차다고 할 수 있는데 유치원, 한의원, 약업, 구제중생, 활인업을 하는 명식인데 이 사람은 무속인이었다 그래요. 이 불러온 술토와 일지해수와 술해천문 여기에서 이루어 가지고 무속인이 되었다. 그래서 당주는 무토대운 무진년 무계합으로 결혼하고 합중봉충이 되는 39세 기미대운 신사년 묘유층을 맡고 있는 해수가 해사충이 되므로 묘유층이 발동하게 되었고 부부 헤어졌다. 그래서 44세 병술년 묘술합으로 재혼하게 되었고 재혼하신 모친 부부를 모시고 살고 있다 그래요. 이 사람은 중국 여자예요. 이 사람은 중국 여자인데 필자한테 꼭 사주 감명을 한번 받아보고 싶다. 그래 가지고 이제 사주 감명을 한 십몇 년 됐어요. 그때 이렇게 해서 해주게 되었었는데 아주 난리가 났다 그래요. 딱 보자마자 이것은 그 필자가 이 당신은 의업을 하든지 아니면 치병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을 손으로 만지면 병들도 많이 고치는 그러한 상태이고 또한 여기서 재혼할 사주이고 또 무속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또한 있다. 근데 치병 능력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길하다. 얘기를 했더니 이 여자가 중국에서 한국까지 날라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44세 병술년 묘술합으로 재혼하게 되었고 재혼하신 그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이 어머니는 나중에 재혼을 했는데 그 재혼한 부모 부부를 모시고 살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당주는 어렸을 때부터 신기가 있어서 한마디씩 하면 꼭 그대로 맞았다고 한다. 가령 아줌마 뱃속에 아기가 있다고 하면 정말 임신되었고 등등. 그래서 부모는 매우 입조심을 시켰다고 한다.
그래서 상당히 좀 잘 봤다 그래요, 이 여자도. 그냥 사람 갖다 쑥 이렇게 써보고, 이사 가려고 이삿짐 싸네, 준비하네. 아저씨 말고 또 다른 아저씨 있는데. 이런 식으로는 딱딱딱 맞아가지고 사람들이 기절할 때 됐다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이것이 전부 다 다들 타고 태어나더라 그래요. 이러한 것들까지도. 그래서 당주는 내린굿이나 산기도 등을 해서 접신한 것이 아니라 그냥 스스로 무속인이 되어버렸다고 하는데, 웃기는 것은 자신의 본남편과 헤어질 것을 전혀 몰랐다는 것이다. 아마 이것이 중이 자기 머리 못 자른다고 한 말과 같지 않을까 한다. 이 사주는 불러온 미토 화개살에 합의되었고, 술토와 술의 천문을 이루므로 독특한 성견지명이 발생하게 되는데, 묘술합과 입태월 병호와 오미합을 하고, 또한 오술합을 함으로 선천적인 영적 능력이 있게 된 것이다. 필자가 산중 기도할 때 무속인들하고 참 재밌는 일들이 정말 많았다고 해요. 그 무속인들 속에 들어가서 보면은 너무너무 재밌다. 눈물 나고 한스럽고 재미있는 일도 많고, 매일같이 저녁이면 태백산 산신을 불러라, 지리산 산신을 불러라, 저 칠선녀, 칠선녀들을 불러라 해가지고 날마다 저녁마다 그냥 둥가둥가 그냥 막 장구치고 북치고 굿땅을 벌렸다 그래요. 아이가 그렇게 재밌었다. 자, 묘월에 태어난 계수 일주를 또 보자고요. 기운년, 정묘월, 계묘 일주가 을묘시에 태어났다. 참 너무나 답답하죠. 사주가. 연월지 묘유충에 세 개의 묘목이 있다. 그리고 목다 화식에 제거하는 불이 꺼져버렸다. 그 다음에 기토는 이 목계에 의한 군급 쟁제를 당해버렸다. 그러면은 이 을목의 기토는 아버지인데, 이 정화가 그러니까 계수의 정화는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정신 이상자, 요즘 말로 조현병이라 그러는데 예전에는 정신병자라 그랬죠. 이 정신병에 걸리는 사람이다. 그리고 당주 자신 역시도 정신병에 걸릴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상태이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 계수의 기토는 남편이 되겠죠. 남편인데 기유로 와서 정신과 육신이 완전히 파극당해서 다 깨져버렸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반드시 자기 조상줄에서 정신병자가 있었고 무속인이 있었었고 자기 남편 덕 전혀 없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결혼해가지고 살다가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흉사를 당할 수 있는, 앗소리도 못하고 흉사를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이다 그래요. 묘월에 너무나 춥고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는 형태로 묘월에 흰눈이 펑펑 쏟아지는 것과 같은 이러한 상태이다. 그래서 피를 나고 이제 가지에 꽃망울이 지려고 했던 그것도 싸그리 떨어져 버리는 그러한 상태이다. 더군다나 이 정화는 밤중을 상징하는데, 밤중에, 그리고 하루의 시간 중에 을묘시가 제일 춥다고 그러는데 을묘시에, 그래서 어떠한 답이 없다 여기에서는. 지금 현재 을묘시에 이 개수가 이 새벽에 최고 추운 한랭기가 지금 있는 그러한 상태이다. 그리고 자기 인수는 파극당해서 완전히 깨어져 버렸다. 이러한 사람은 일찍 수녀원으로 가거나 아니면은 절에 가서 스님이 되거나 종교인으로 살아야 할 그러한 팔자이다 그래요. 세상 속에서 그 어떠한 무엇을 누리기가 어렵다 그래요. 그래서 개수는 십천간 중에 제일 유약하므로 통근한 인수천간이 없으면 세력을 따라 종을 잘하는 천간이다. 그런데 묘유충으로 유금을 의지할 수 없으니 종합격을 이루고 정화가 용신이 된다. 그러나 유금이 있으므로 진종이 될 수 없으며, 진종은 비운에서도 발전하는 특징이 있지만 가종격은 기운을 만나지 못하면 일사무성이 되는 경우가 많다. 신목매연으로 작은 아궁이에 젖은 나무를 너무너무 많이 놓고 불이 오히려 꺼져버리는 그러한 경우다 그래요.
그래서 불 붙이지 못하고 연기만 자욱하니 정화는 목다 화식으로 지식하게 되는데 화운을 만나 목기를 성장시키고 유금을 제압해야 하기라다. 정화는 부친이며 을목은 조모가 되는데 세 명의 조모가 있는 격이니 부친은 암 많은 사람으로 일찍 단명하거나 신체가 허약하여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다. 묘월에 유금은 목다 금결이니 조부 또한 일찍 단명했다는 것을 상징한다. 작은 땅에 세 개의 묘목이 뿌리 내려야 하니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는 형상으로 조모는 인의가 없는 사람이고 기토 증조모는 찢어지는 가슴이 되고 일찍 단명 흉사했다는 것을 상징한다. 그러므로 당주의 조상들은 하천암 흉사 단명하신 분들이다 그래요. 식상 퇴양이나 종합객에서는 관살이 없어야 사주가 맑아진다. 그러나 당주는 탁기가 너무 많으므로 화운이 길하다 해도 큰 발복은 기대할 수가 없다. 싫던 좋던 기토가 남편이 되는데 부부정이 전무하고 득자 이별이나 사별하며 딸은 낳지만 아들은 불가하고 혹 무자식이 될 수 있으며 자식과 함께 살아가는 사주이다. 여기에서 남편 결혼을 해서 남편을 만나면 그 남편은 씨만 뿌려주는 역할이라 그래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예상치 못한 재난에 흉사단명하는 남편이다. 그리고 정력 자체가 전혀 없는 그러한 남편을 만난다. 갖다 대기만 하면 그냥 문제가 있는 이러한 상태가 된다. 더군다나 여기에서는 정화는 죽어버렸고 을목만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여자는 거의 90% 불감증 여자다 그래요. 그 어떠한 무엇이 없다 발생하지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당주는 나체도와 일주에 묘유충이 발생하여 창부가 될 수 있고 10번을 결혼해도 양호한 남편이 없다. 오로지 문창성으로 공부하여 교직으로 가거나 유치원 교사, 고아원, 보건복지, 구제중생, 활인업으로 살아간다면 무난하지만 종교인, 팔자인이 수녀가 되는 것도 양호하다. 그러나 융양락에 빠지거나 남편이나 자식도 보려고 한다면 파란만장한 삶이다. 인생사의 선인연이 쇠약하기 때문이다. 비록 종격이라 해도 해당 육친의 풍파는 어찌할 수가 없는데 사주의 탁기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더구나 세계의 묘목이 공망이므로 발복할 수 없으며 천우신조의 음득은 기대할 수 없다. 이 사람은 반드시 수녀원으로 가거나 종교인 그 스님이 되거나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래요. 또 아니면은 간호사가 되는 것도 상당히 좋겠다. 이사주의 경우 남자를 거부하는 마음으로 결혼하지 않고 수녀가 되어 고결하게 사는 삶일 수도 있다. 일지 천을귀인의 등촉화를 받겠으니 구제중생 활인업으로 간호사, 한의사 등도 할 수 있으나 수녀가 되는 것이 고결한 삶이다. 당주와 같은 시간대에 태어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은 고결한 삶을 살고 어떠한 사람은 창부가 된다는 이야기다. 건달, 깡패의 사주와 법관의 사주와 비슷하며 유흥업을 하는 사주와 탤런트 무당의 사주와 비슷한 것과 같다. 실질적으로 그 탤런트들이 무당이 되는 그러한 경우가 많고 이 무당 사주와 탤런트들 사주들이 비슷해요. 아주 많이 비슷하다 그래요. 그래서 깡패 사주와 법관 사주가 또한 비슷하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사주는 양귀비와 같다고도 할 수 있다. 미인이며 만족할 만한 성적 쾌감의 극치를 이루는 조건으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유흥업이고 연예인이며 창부, 탤런트이다. 그런데 이 부분으로 어떠한 사람은 이러한 사주와 같은 경우 양귀비와 같은 그러한 조건이며 미인이며 만족할 만한 성적 쾌감을 이루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떠한 사람은 완전한 불감증에 생긴 외모 또한 형편없이 이쁘지 않은 사람. 그래서 두 가지가 완벽하게 이 사주는 틀리게 나타난다 그래요. 어찌되었건 영적인 진화를 위해 수녀가 제일 길하다. 당주는 사주에서 원하는 인생 행로를 가지 못하고 가정주부를 택하여 초혼에 실패하였고 재혼에서 3명의 딸을 낳은 뒤 재혼남과 사별하고 혼자서 3자식을 키워야 하니 자식 버리고 도망갈 팔자이다. 이러한 사주는 그 부모들이 미리 운명을 개발시켜 주는 쪽으로 가야 한다. 즉 교직 유치원으로 가거나 의업, 보건, 복지를 행하거나 수녀나
구제중생, 보살이 되거나 아니면 연예인, 연극인 등으로 허가받은 예술인, 장부가 되거나 혹은 간호사, 의업 쪽도 길하다. 임신대원에 한 번 더 재혼할 것이지만 단명하게 된다. 이 여자는 나중에 이렇게 해서 필자가 만났을 때 이렇게 보니까 한 10 몇 년 전이었을 텐데 그때 다단계판에 쫓아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근데 이제 이 남편도 죽고 혼자서 이렇게 저기를 하니까 동싸움을 해서 딸이 셋이었었는데 이 그 동싸움에서 국가에서 전부 다 이 학빙이 뭐니 그것을 싸그리 다 대주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그래서 어찌 됐건 남자를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남자를 잡아먹는 귀신이다. 결혼하지 말고 혼자서 살아야 되는데 또 상당히 껄떡거려요. 또 이게 생긴 것도 별로 이쁘게 생기지도 않고 얼굴에는 무슨 그때 보니까 무슨 박피를 했다나 얼굴 껍질 한 껍딱 벗겨내는 거 있죠. 어떠한 화학약품 발라가지고 그 여자들이 그런 걸 잘할 텐데 박피를 했다나 어쨌거나 하면서 얼굴에다가 아주 그렇게 멋내고 펌만 잡으려고 그러더라 그래요. 그래서 특히 이것은 계묘일주는 나체도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문제가 심각하다. 자, 오늘 또 좋은 시간 되세요. 화이팅!